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추가 경정 예산안 중심의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본 개정안은 용구임대 아파트 공공전기요금의 문화행정위원회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제1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교육 및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동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다음은 경제도 2항 경주시 영구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정진의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한 선한 행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주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나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무단 횡단 사고 예방,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와 이동권 보장 등 하굣길 스쿨존 정착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행자 중심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외에 한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X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통사고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9,654건, 사망자 수 3,081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837명으로 파악되며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 건수는 10만 4,443건으로 사망자 1,080명, 부상자 15만 5,4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0%가 교차로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 교차로 사고 건수는 2020년도 기준 728건 중 사망자 12명, 부상자 1,074명으로 보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총 1,086명으로 월 평균 90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로의 연장이 전국 순위 11호, 횡단보도의 연장 또한 긴 것이 특징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를 차지하며 교통약자가 많아 교차로에서 두세 번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함으로써 기존의 M자형 횡단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녹색 신호와의 초읽기에 대한 심리적 감각 행동으로 인해 무단 횡단 사고로부터 실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등 하굣길이 위험하여 학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동행하거나 교통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큰 교차로마다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절기에 교차로 곳곳에 폭염 대피 시설인 파라솔을 설치하여 보행 대기 시간이 길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시장 내거리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2, 3단계의 횡단보도를 거치는데 3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만약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시 우회전 등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보행시간이 약 18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차량 정차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타버스 세계 진입으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횡단 시간 또한 단축하여 보행 피로도와
교차로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X자형 횡단보도 설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존 M자형 횡단보도를 X자형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30에서 50% 감소했으며 등 하굣길 함께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X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선도동 충효지 활용 방안과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효지는 지난 1974년 농업용 저수지 목적으로 준공돼 면적이 4.34헥타르, 둘레가 1.2km로 인근 알마을과 제동마을에 공공하수도 시설이 없어 자동차 정비업체, 주유소, 요식업, 성마장, 가스 충전소 등의 각종 OPS와 생활 쓰레기가 유입되어 환경오염과 해충 악취로 인해 47년간 고통받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침해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농업촌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경주시는 관리기관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충효지구 2차 토지구역 정리사업구역과 접해 있어 토지구역 내의 수중쓰레기 매립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효지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는 행정이 만들어낸 민낯의 단편적인 사례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현재 충효지는 기존 3단 양수장에서 2단 양수장 설치로 인해 용도가 떨어져 기존 3-2 양수장 용도는 가뭄에 대비한 보조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충효지와 연장성상에 있는 충효 생태 하천은 2016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준공돼 연장 2.7km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과 같은 경주시의 유일한 도심 속 오아시스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하천과 탐방로만 조성되어 있으며 수변 공원이나 쉼터, 화장실 하나 없어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충효천과 비슷한 청계천은 보건사업 이후 삐철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오폐수와 생활쓰레기, 환경오염과 해충, 악취로 인해 47년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변 공원이나 생태 탐방로, 둘레길을 완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 관광 콘텐츠 활성화 차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서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차로 신호등 신호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 410개소, 경보등 320개소, 경광등 150개소이며 횡단보도는 238개소에 투광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간 약 225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는 정량적인 설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공학적 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사로수나 중앙분리대의 존재 여부, 인접 신호 교차로와의 거리, 보행자 수 및 지체 상황, 일평균 교통량, 제한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보행 광장하로 다수 보행자의 동시 횡단이 가능해지고 또 이중 횡단으로 인한 보행 지체 시간이 감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경주경찰서와 협의한 다음에 지난 8월 내남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리단길 일방 통행으로 인해서 공항대 방면으로 차량 신호가 없는 시점에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를 주면은 다른 교차로와의 연동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에 차량 및 보행자를 비롯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대기 시간과 횡단 보행자와 보도 통행자 간의 혼잡도가 증가하여 교차로 차량 용량의 감소로 인해서 차량의 지체가 증가하여 인접 교차로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모든 차량을 멈추고 별도의 보행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호 주기가 늘어나고 신호 연동을 위해서는 해당 구간의 모든 신호 주기를 동시에 늘려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만큼 전체적인 차량의 소통과 흐름도 더불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 전문가, 경찰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발달된 ICT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함께 원활한 교통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아당지 생태공원 및 신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당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당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로서 1974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저수량 16만 톤으로 저수지에서 양수시설로 충효동과 현곡면 경계까지 농경지 약 30헥타르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산책로나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 신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농업 생산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 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당지의 친수공원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당지의 경우에는 우선적인 것이 이 수질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쪽에 발생되는 오하수가 바로 아당지로 진입이 되고 또 주변에 많은 낚시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윗지역의 마을 전체를 하수 처리 구역에 포함시켜서 현재 5수 분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병행해서 이 지역도 다른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효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또 충효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일대의 저수지나 또 생태하천이라든가 그 아래 흙무로의 벚꽃길까지 또 다 연결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관광지를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 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둘리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 신곡지, 강동면 안개 저수지, 용강동 구곡 저수지, 또 불곡 구곡동의 하동지, 천북 성지지 둘레길 이런 것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단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365일 24시간 재정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형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가를 방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축소, 제거하는 배리어 프리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변화하는 경주시의 정치 여건의 변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용강 내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반 내거리에서 성삼 내거리까지 산업로는 평소 대형 화물 차량과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로서 용강 내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제일 심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용왕동 인구는 24,100여 명으로 1년 사이 3,000여 명의 증가가 있으며 2, 3년 후에는 현재 분양 중인 엘리넷들 795세대, 베스티움 295세대, 용왕공단 아파트 건설, 경주경찰서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용강 내거리의 교통 혼잡은 갈수록 심각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강 내거리에 바로 인접한 이면도로에 탑마트, 스타벅스 등 대형 상가 입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과 진출입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강 내거리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우회 도로 개설, 신호체계 개선 등 대책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비무원의 자세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응급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강 내거리 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일하고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민원 행정 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 해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수요자 중심의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민원인의 행정 편의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운영 목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관공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공시설 등으로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에 3대, 읍면동 12대와 외부 공공기관인 경주법원, 경주세무서, 봉대병원, 한수원, 소상공인센터에 5대가 설치되어서 총 20대가 18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내구 연한이 지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선거동을 비롯해서 선도동, 울성동, 근천읍에 총 4대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구 연한이 지난 읍면동 및 미설치 읍면동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 민원 발급기의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방안과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는 보안 장비를 갖춘 관공서 청사 내부의 설치가 원칙이지만은 설치 기관의 관리가 용이하고 보안 장비를 갖춘다면 청사 외부 및 다양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관공서와의 원거리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등의 공공시설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하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공서 이외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 및 등기부 등본 등 법원 민원 서류의 발급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설치 중인 대부분의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사 및 공공기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무 시간 이외의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외동업 현공면은 당직자 근무 시간까지, 안강업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연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겸용 또는 장애인 편의 기능을 포함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장애인 편의 기능을 포함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도 현금, 신용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양한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용강 내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용강 내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산, 이부 등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용강공단이 아마 주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교통이 더 심화가 될 거로 예상도 되고 있고, 또한 시내권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원화로와 산음로, 유림로가 합류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한 차량이 이 용강 내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첨부갈시에서 강변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지난 12월 1일 당초 계획보다 한 2년을 앞당겨서 27년 만에 우리 광병로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아직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들의 용강 내기를 경유하고 있지만 점차 광면로 이용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용강 내길의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말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터미널 쪽 그 교통량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 개통하기 전보다는 한 30-40%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의원도 다 아시듯이 상고 효연 도로와 제2금장교가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용강 청북 등지에서 대구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분산되어 교통량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그 유림로에서 산음로로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두산 위브 맞은편이고 하이마트 앞에 우회전 차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게 개통이 될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감안해서 신호 체계 개선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강 내거리를 기점으로 교통 신호 체계를 분석하고 교통 흐름의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ITS 시스템 중에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교통량 변화 및 대기 행렬값을 수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교통 체계를 좀 분리, 어떤 거는 한산한 거는 좀 줄었고 그 많이 다니는 데는 교통 체계를 좀 길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통량 변화가 감지될 시 신호 체계 분석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 편의 및 정체 해소를 위해서
좀 심각하게 그게 어떤 교통 체증이란다면 기존 녹지 지역을 좀 축소하고 차로를 더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 계획하여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에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